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죠. 업스테이지가 5월 20일 날 공개한 솔라 프로 2 프리뷰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날 올라온 게시물이고요. Small, Powerful, Now with Reasoning. 리즈닝 기능이 이제 추가된 것 같아요. 그죠? 31빌리언으로 키웠습니다. 이게 그냥 솔라 프로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솔라 프로 2.0이 아니라 그냥 솔라 프로일 때는 요게 22빌리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1빌리언으로 모델 크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리즈닝도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빌리언급 대형 모델에 견줄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 지금 업스테이지 콘솔에서 7월 15일까지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예, 무료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력을 살펴보면 솔라 미니, 그 다음에 솔라 프로, 그 다음에 솔라 프로 2 프리뷰로 된 거네요. 그죠? 지금까지 솔라 시리즈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춘 최신 모델이다. 작지만 강력하다.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물론 특히 한국어에 뛰어나다. 하이브리드 모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빠른 대화형 응답이 필요할 경우엔 챗 모드,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고 과정이 필요한 작업에는 리즈닝 모드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비교를 뭐랑 했냐면 라마 3.3 70빌리언, QN2 72빌리언과 같은 대형 모델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다. 이게 지금 둘 다 옛날 모델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라마가 4.0이 나왔고 QN도 3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크 스코어 에버리지를 보면은 여기다 점수는 왜 그래 놨을까요? QWQ 32빌리언. 리즈닝이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이제 이쪽에 없는 거네요. 그죠? 솔라 프로 2.0도 리즈닝이 없을 때 QN 2.5 72빌리언과 동등한 결과가 나왔고 QN3 32빌리언, QN3 32빌리언보다도 높네요. 그 다음에 라멘 3.3 70빌리언보다도 높고 QN 2.5 32빌리언보다도 높고 네, 이렇게 벤치마크를 공개했고요. 콘텍스트 길이는 64K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2배 더 많다. 지금 프리뷰니까 정식 출시 전에 솔라 프로 2.0 프리뷰의 실제 성능을 먼저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7월 15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라이 데모를 누르면 바로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와서 보면은 도큐먼트, 요게 이제 챗이고요. 도큐먼트 파싱도 있고, 도큐먼트 OCR도 있고, 유니버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트, 그 다음에 프리빌트 인포메이션 익스트랙트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바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컨피그레이션에 갖고 지금 이 모델에 대해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미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스템 프롬프트가 상당히 길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리즈닝 에포트, 여기에서 심플 리플라이, 로우를 선택하면 심플 리플라이고, 하이를 선택하면 소울풀 리플라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추론이 되고, 요걸 누르면 추론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치 토큰은 16K로 잡혀 있고요. 템퍼레이처 0.7 잡혀 있고요. 여기서 12개의 문제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클린 챗,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제가 리즈닝을 끄고 해보고 또 켜고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리즈닝 끄고 첫 번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문자열은 A, B, C, D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틀렸죠. 그 다음에 추론을 켜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줘보겠습니다. 자, 싱킹을 하고 있죠. 싱킹 과정은 영어로 하고 있네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추론을 했는데 추론 시간을 여기다 표시가 해줬나요? 23초를 추론을 했고 답을 A, B, C, D가 온다. 새로운 문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는 거는 판단을 했는데 확장한 게 A, B, C, D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네, 틀렸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둘 다 실패했고요. 네, 예전에 솔라 프로 22빌리언일 때 결과가 여기 있거든요.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라 프로 22빌리언은 네 문제를 맞춰서 33점을 받았었네요. 문제를 풀 때 이전의 대화가 섞일 수가 있으니까 클리어를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도 클리어를 해서 다시 풀겠습니다. 추론기는 킨 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한 대화창에서 추론을 껐다 켰다 하면은 그 전에 추론이 없는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추론을 켰을 때의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 대화창을 시작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모델 중에서는 엑사원이 제일 성능이 좋은 것 같거든요. 48초를 고민을 했고요. 다음 문자열은 A라고 했고요. D는 10번째 위치에 등장했으며 다음 문자는 A로 시작하며 A, B, C, D, E 순서로 이어진다. 요거 좀 애매한데요. 요것만 보면은 A, B, C, 그 다음에 A, B, C, D, 그 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추가되는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답을 A로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 문자만 얘기를 했는데 문자열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그죠?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론 기능을 켜놓고 했을 때는 맞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방정식을 구하고 풀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죠. 자, 리즈닝이 없을 때 잠깐만요. 지금 리즈닝을 껐는데 리즈닝을 잠깐 했거든요. 여기 있죠. 꺼져 있는데 다시 자, 끄고 리즈닝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 요게 지금 세로 고침을 하고 자, 리즈닝을 끄고 껐죠. 이렇게 누르면 리즈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껐는데도 이거 리즈닝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 누르면 여기 잠깐 applying 이라고 되거든요. set to default가 있고 그죠? 요 아마 시스템 프롬프트 요게 세팅이 디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여기서 로우를 누르면 applying 잠깐 떴었죠. 그럼 로우를 눌렀기 때문에 지금 심플 리플라이로 돼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so for 1second가 나왔거든요. 리즈닝을 한 거는 뭐 없네요. 뭐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하이를 누르면 또 applying이라고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똑같이 문제를 내면 thinking이 나와요. 여기 좀 길군요. 길고 생각한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아까 so for 2second라고 나오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로우가 이게 키고 끄고가 아니라 로우는 짧게 하이는 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똑같이 이게 리즈닝 했다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자 로우로 놓고요. 이번 문제를 해보면 금방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을 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죠? 하이로 놓고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생각을 조금 더 길게 하죠. 2초가 걸렸고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리즈닝한 근거가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둘 다 맞췄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둘 다 맞췄고 두 번째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95.9%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리즈닝 없을 때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 이런 문제죠. 5로 나누고 나머지를 구하면 구할 수 있죠. 네. 리즈닝이 없을 때는 파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죠? 네, 리즈닝을 키고 똑같은 문제를 냈고요. 7초를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파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둘 다 맞췄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 입니다. 네, 리즈닝이 없는 경우에는 CABDE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맞췄고요. 리즈닝이 있는 경우에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네, 4초를 고민했고 CABD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리즈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둘 다 정답을 맞췄고요. 다음 5번째 문제입니다. 3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하고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 했는데 맨 뒷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맨 앞사람은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맨 앞사람이 쓴 모자 색깔은 뭐냐? 라는 문제입니다. 네, 리즈닝이 없을 때는 흰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리즈닝이 있을 때 같은 문제를 냈고요. 11초를 고민했습니다. 리즈닝이 있는 경우에도 흰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문제는 리즈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둘 다 틀렸고요. 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가짜고 가볍습니다. 최소한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아야 되는데 몇 번의 양팔 저울질이 필요하냐? 이 문제죠. 자, 리즈닝이 없는 경우에는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요거 어떻게 나눠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88, 10개, 88, 10개로 하면은 3번으로 안 되거든요. 네, 틀렸습니다. 10개 쪽에 가짜가 있으면 한 번, 저울질 한 번 더 해야 돼요. 4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리징을 키고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네, 똑같이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998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6번째 문제는 리즈닝이 없을 때는 틀렸고요. 리즈닝이 있을 때는 맞았습니다. 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5배였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런 문제죠. 리즈닝이 없을 때는 8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리즈닝 기능을 켜고 똑같은 문제를 냈고요. 마찬가지라고 아버지의 나이를 8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7번째 문제는 리즈닝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맞췄고요. 네,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 중 1명이 범인인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리즈닝이 없을 때는 범인은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리즈닝이 있을 때도 똑같이 문제를 냈고요. 네, 정답 B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8번째 문제는 리즈닝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모두 맞췄고요. 네, 9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 두 개가 나오겠죠.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리즈닝이 없을 때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곱이 합보다 큰 경우는 48개가 있다. 그래서 64분의 48, 4분의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리즈닝을 키고 똑같은 문제를 냈고요. 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리즈닝을 키고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엑사원 딥을 테스트할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리즈닝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네, 리즈닝을 켜놓고 낸 문제는 4분의 3이라고 똑같이 대답을 했고요. 네, 맞았죠? 그래서 9번째 문제는 리즈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 맞췄습니다. 네, 다음 10번째 문제는 엔지니어링 문제인데요.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리고 부재력, 설계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식도 알아야 되고 그 두 개의 공식을 2차 방정식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트라이 앤 에라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리즈닝이 없을 때는 최종 결과를 1200mm 제곱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2차 방정식을 세우지 않은 것 같고요. 중립축 깊이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반복 계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틀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리즈닝이 없을 때는 틀렸습니다. 리즈닝을 키고 똑같은 문제를 냈고요.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리즈닝이 있으면 뭔가 복기를 한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해보고 하면서 정확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싱킹하는 걸 내용을 좀 볼까요? 네, 2차 방정식을 세운 것 같죠, 그죠? 물론 뭐 2차 방정식을 세웠다고 해갖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계산은 그냥 그 코드 인터프리터, 즉 파이썬 코딩을 해갖고 그냥 코딩을 해갖고 풀어버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LLM 자체가 계산을 하다 보면 계산 과정에서 틀린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리즈닝을 하고 있고요. 네, 리즈닝을 끝내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철근량은 3798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4253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A를 그죠? 압축 블럭의 깊이 A를 가정을 해서 풀었어요. 원래는 맞게 나와야 되는데 좀 틀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약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네, 틀렸습니다. 10번째 문제는 리즈닝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모두 틀렸고요. 11번째 문제는 코딩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수식을 렌더링해서 보여주고 그래프를 그리고 근의 위치를 표시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리즈닝이 없을 때 코드가 다 나왔고요. 네, 코드를 복사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띄웠고요. 1, 4, 3이라고 입력하고 계산을 눌렀습니다. 네, 수식 렌더링은 잘 됐고요. 여기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몇 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수식 렌더링은 잘 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 근의 위치를 표시를 안 했어요. 근의 위치를 표시를 안 해서 틀렸습니다. 뭐 거의 맞춘 거나 다름없는데 틀렸고요. 리즈닝을 키고 똑같이 문제를 냈습니다. 네, 15초 고민을 했고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딩을 끝냈고요.
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리즈닝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그 구성부터 상당히 다르네요. 그죠? 1, 4, 3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봤습니다. 수식 렌더링이 전혀 안 됐고요.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았는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의 표시를 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선을 그려서 표시를 했네요. 만나는 점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갖고 표시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근의 위치를 표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근의 위치는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것도 맞긴 맞죠. 예. 여태까지 여러 개의 모델들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표시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맞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지금 렌더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는 리즈닝 없는 모델과 있는 모델 모두 틀렸고요. 네, 11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20.8%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H빔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도 구하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코드가 다 나왔고요. 복사를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띄웠고요. 계산 및 그리기를 누르면 계산 결과는 11,700으로 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림이 지금 요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죠? 비율이 안 맞긴 한데 이거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이 값을 웹 높이를 한번 줄여 볼게요. 70으로. 그래도 바뀌질 않네요. 하부 플랜지 폭을 한번 바꿔볼까요? 200으로. 뭐가 바뀌는 게 없는데요? 네, 틀렸습니다. 네, 리즈닝을 큐고 똑같은 문제를 냈고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네요.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모델들은 리즈닝을 키고 코딩을 시키면 생각보다 싱킹은 조금만 해요. 제가 여태까지 테스트 해볼 때 느낀 게 그 점이거든요. 결국은 싱킹을 얼마나 짧게 하면서도 정확한 답을 내놓느냐. 그게 이제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싱킹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데요. 74초.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가장 길게 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고 고민을 할 게 없는 문제거든요. 아마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좌표들을 어떻게 구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픽셀 퍼 밀리미터 사실상 그림을 그린다는 게 고민을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스케일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고민을 뭔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코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띄웠고요. 자, 그림은 일단 맞는 것 같죠? 단면적도 11,700으로 맞췄습니다. 아까 리즈닝이 없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 이렇게 웹 단면적 이렇게 따로따로 구했는데 요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는데 리즈닝이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만 뿌려졌네요. 과정 없이. 자, 그림은 일단 맞은 것 같은데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으로 바꿨을 때 상부 플랜지 줄었고요. 하부 플랜지 200으로 바꿨을 때 줄었고 요 크기가 같이 줄어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웹 높이를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림 전체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네요. 이게 성능이 훨씬 더 좋은 모델들은 요거를 그림 크기를 안 바꾸고 요거 스케일을 조정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12번째 문제는 리즈닝이 없을 때는 틀렸고요. 리즈닝이 있을 때는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솔라 프로 2 31빌리언 모델은 리즈닝을 끄면은 50점 6문제를 맞췄고요. 리즈닝을 켜놓고 하면은 75점 9문제를 맞췄습니다. 네, 요거를 다른 모델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일단 75점을 받을 모델들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즈닝이 있는 모델들도 있고 없는 모델들도 있는데 리즈닝이 있는 모델들로 보면은 QWQ 32빌리언, 그 다음에 파이4 리즈닝 14빌리언, QN3 4빌리언, 클로드 소네4, 제미나이 2.0 플래시, 은위안 D1 이런 모델들이 리즈닝이 있는 상태에서 75점을 받았고요. 리즈닝이 없는 모델들 중에서는 뭐 옵티머스 알파 이게 오픈 AI 거라고 했죠. 4.1인가 그랬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살펴본 우리나라의 OOAI 요거는 자체 모델을 썼는지 아니면 오픈소스 모델을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미스트랄 15점 받았고 그 다음에 툴루3 405 빌리언도 75점 받았습니다. 다음에 모델 사이즈별로 한번 소팅을 해보면 비슷한 모델 크기가 이제 32빌리언 정도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되거든요. 같은 32빌리언 같은 체급으로 봤을 때 보면은 꽤 성과가 괜찮아요. 32빌리언 중에 지금 최고 점수가
92점, QN3 30빌리언, 액티브 3빌리언 요 모델이 92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QN3가 거의 이게 중급 모델들, 오픈된 모델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최고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파라메터 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그 다음엔 AM Thinking, 그 다음에 QN3 32빌리언 83점, WQ 32빌리언 75점, 뭐 그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프로 2 31빌리언이잖아요, 그죠? 75점. 나머지 이 엑사원 딥, 그 다음에 루시아 2 그런 모델들은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그런 모델들은 솔라 프로 2보다 점수가 낮고요. 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중간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점수로 봐서는 요 솔라 프로 2 밑에 있는 그런 모델들은 둘 다 국내 모델들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27빌리언대까지 온다고 해도, 그죠? 여기도 다 솔라 프로 2보다는 점수가 좀 낮죠. 구글의 젠마 3 27빌리언, 그 다음에 뭐 레카 플래시 3 21빌리언 이런 모델들도 솔라 프로 2보다는 점수가 낮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5월 20일 날 발표한 솔라 프로 2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리즈닝을 켰을 때는 75점을 받았고요. 31빌리언급 모델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엑사원이 우리나라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솔라 프로 2가 그거는 뛰어넘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